네, 이제 근세 시기로 넘어왔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와 관련된 이 조선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는요.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후에 관학파 또는 훈구다라고도 불리는 세력과도 관련 있는 기존 세력이죠.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는 이후에 이제 살인이다라고도 불리는 세력, 그들의 기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급진파 사대부는 정도전 조준과 같은 고려 말 때 역성혁명을 추구했었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는 정몽주 이색과 같은 당시의 대다수 신진 사대부가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혁의 방향에 역성혁명, 새로운 왕조 개창을 주장했다.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불교가 그 기존 지배 세력이었었던 권문세족과 결탁해 있었으니까. 반면에 온건파 사대부는 온건하다, 그러니 기존의 불교 자체 교리를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러한 좀 타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들이 지금 급진파 사대부, 이 급진파 신진 사대부가 조선 건국에 참여하게 되고 온건파는 낙향하게 되면서 이후에 사림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겠죠. 급진파가 중심이 되어 건국했구나. 자, 그래서 건국한 조선이라는 국가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조 이성계, 초기에 처음에 이 왕이 되겠죠. 국호를 조선으로 제정을 하고요. 원래는 고려 기존에 도읍지였었던 개경에서 건국한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을 만들고 각종 관공서를 만드는 이러한 초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태조 이성계 때 국정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정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전이 추진했었던 당시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전은 왕이 아니라 재상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국정 운영을 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상 중심 정치를 구현을 하고자 했었구나. 당시의 최고 권력기구는 도평의사사라는 고려 말대의 가장 최고 권력기구가 조선 초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 도평의사사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정종이라는 시기 때 의정부가 만들어지면서 폐지될 겁니다. 자, 이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이라는 저서에서 조선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고자 했었어요. 구체적인 방향이다라고 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중심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정도전이었었다. 불교도 비판하죠. 부처 아저씨의 잡소리다라는 불시잡변이라는 불교 교리 자체도 비판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단 말이지. 그리고 모범적인 이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고자 추진했던 사람이 또 정도전이기도 했었다. 정도전 당시 이 태조 이성계 때죠.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이제 명과의 갈등도 존재했었던 모습이다. 진도라는 병법서를 만들기도 했었단 말이죠. 자, 정종으로 넘어가면서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도전 죽게 되죠. 이방원이 주도했다. 그리고 2차 왕자의 난도 벌어지면서 이제 정종에서 태종으로 바뀌게 된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죠?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었던 이방원, 바로 태종이다. 자, 이 태종의 정책을 알아두셔야 되겠지. 이 태종의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자, 가장 중요한 조선 초기 때 정책이 바로 육조 직계제냐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의정부 서사제냐.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면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육조 직계제, 왕이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의정부 서사제, 신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태종 때에는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육조 직계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결정하는 권한을 왕이 가져오게 되네. 국정 운영의 중심은 재상과 같은 신하가 아니라 바로 왕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태종이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은 약화되게 되겠죠.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사관원을 독립기구화한다. 이 사관원은 고려시대 때 낭사와 유사한 기구로서
관련해서 언론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게 되는 거지요. 조선에 있었던 모습인데 태종 때 있었던 모습이고 그 사관원은 당시에는 대신들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 정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사병을 혁파하면서 이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이어가고자 했었다. 호패법을 실시한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죠.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을 통제하고 마찬가지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이어가고자 했었단 말이지. 신문고라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호소하도록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있었던 모습으로 일련의 모습을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세종이지요. 세종시대 때 있었던 각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세종시대 때 있었던 정책은 이전에 있었던 태종 정책과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의 서사, 결정이죠. 의정부의 결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국 운영을 꾀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세종이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은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신안의 의견을 격청하고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중심을 잡고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하의 의견을 듣자. 집현전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집현전은 관리들이 경연이라는 왕을 가르치는 이런 일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연을 중시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신권을 강조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삼강행실도와 같은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윤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백성의 여론도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네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한단 말이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과 같은 이건 경제편에서 나오는 수취 제도죠.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며 이제 세종시대 때 이제 유교 통치 이념이 자리를 잡게 되는구나. 사회정책은 간단히만 보시고요. 문화정책은 뒤에 문화편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죠. 과학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역법, 독자역법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구나. 문화정책 여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훈민정음,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농사직설은 농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치는 의학서죠. 이러한 각종 편찬 사업들도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가 조선 초 세종 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외 정책으로서는 여진과 일본에 대한 정책을 대표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 좀 이따가 볼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는구나. 여진 정벌을 단행하게 되고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국경선이 만들어집니다. 스시마 섬을 정벌하면서 왜구를 수탕하겠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각종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대외 관계에서 따로 한번 다시 보자 말이에요. 세종이었다. 자, 세종이 죽은 이후에 아들인 문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일찍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정변이 벌어지게 되죠. 계유정난,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었던 수양대군에 의한 정변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세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조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자 말이죠. 자, 이 세조 시기 때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겠구나. 단종 복위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사육신이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친의 권한은 증대된다. 당시에 이제 세조가 종친 이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권력,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세조 때 있었던 정책이 바로 이제 육조 직계제로 다시금 돌아가는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종친의 권한을 증대시킨다. 의정부의 권한 약화시키면서 왕 중시, 국왕 중심의 정치를 다시금 구현하려고 했었다. 세종 때 있었던 집현전 폐지하고 경연도 사실상 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국방정책들 세조 때 많이, 조선 초기 때 국방정책들은 세조 때 많이 정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조 때에는 불교를 진흥시키는 정책도 추진됐었던 시기다. 이건 문화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간경도감과 같은 이런 한글로 불경을 번역하는 기관을 만들게 될 겁니다. 원각사 10층 석탑, 조선시대 때 전기에 우리가 볼 유일한 석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전법, 요거는 경제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여 이후에 성종 때 완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세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으로 보시면 성종 때다. 조선 초기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지요. 그래서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완성되는 모습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문관을 설치한다. 이는 기존의 집현전을 계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경연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사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력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세력들, 훈구라고 불렸었는데 이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겠구나. 자, 각종 통치 정책으로서 관수관급제와 같은 토지제도, 기존의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경제편에서 보는 내용. 유향소 부활도 있고요. 뭐 사창제, 폐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편찬사업이다. 문 앞에서 등장하는 각종 서적들이지요. 동국여지 승남 지리서입니다. 동문선 문학서,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역사서, 악학개범 음악서죠. 그리고 금양잡록은 농서로서 성종 때에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많은 편찬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이제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완성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 경국대전 완성이죠. 성종 때 있었던 모습. 조선 초기가 이렇게 이어졌었구나. 자,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통치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의 최고 권력기구다, 정책심의결정기구다라고 하는 의정부가 있단 말이지. 의정부는 영의정, 저의정, 우의정, 삼정승이다. 이 고위 관원들의 합의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결정을 하는구나. 결정, 의정부, 서사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6조는 집행기구로서 2호 예병 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6조 이하의 이제 세부 조직, 이러한 조직들도 만들면서 행정의 전문화도 꾀했었구나. 의정부와 6조가 중심 체제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로서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 모반죄를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구나. 자, 승정원이다. 국왕 비서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네요. 왕명 출납을 담당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의금부와 승정원이 공통적으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3사라고 있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죠. 사헌부 같은 경우 관리 감찰 기능을 수행한다. 그죠? 고려의 어사대 기능이다. 사헌부는 관리 감찰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관리 감찰 기구, 고려에는 어사대가 있고 발에는 중정대가 있고 신라는 사정부가 있죠. 이러한 기구들과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관원은 이제 왕에 대한 간언을 하면서 사헌부와 함께 서경간쟁 봉박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고려의 어사대와 고려의 낭사다라고 파악을 해주면 되겠죠. 홍문관은 옥당이라고도 불렸는데 왕의 정적인 고문을 수행하면서 경연을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다라고 하면은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겠구나. 조선이라는 국가가 이러한 기관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구가 바로 이제 3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3사는 고려시대 3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는